우선 CI/CD 파이프라인 고려 사항과 앤서블 타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데모를 중심으로 CI/CD 자동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면 사전 환경을 확인하고 빌드를 진행하고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배포와 테스트, 기능 테스트나 성능 테스트 등을 거쳐서 완료하게 됩니다. 빌드 과정에 다양한 프론트엔드 환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VM을 생성하여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쓴 경우에는 앤서블과 같은 자동화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빌드 환경이나 프로비저닝을 해서 빌드를 수행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든 빌드 환경을 단순 VM을 생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설치하거나 구성을 하기도 하고, 하드닝, 즉 사내 표준 정책 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레이북은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플레이북을 잘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각 팀마다 표준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모니터링과 스크립트를 대한 검토가 없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립트는 생성한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고려하고 사용하기도 바쁜데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관리할 때 변경 사항들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OS 혹은 런타임과 같은 각종 패치 작업 등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 부서에 진행하기가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수행 로그나 히스토리 관리, 롤백 등이 가능한 솔루션이 이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앤서블 타워를 이용하게 되면 VM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설치 등과 같은 부분에서 타워를 관리하게 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중앙에서 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보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앤서블 타워를 통해서 간단한 작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앤서블 타워를 통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IT 인프라를 코드 기반으로 자동 설치와 구축, 관리,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인프라 에저 코드라고 하는 앤서블을 SSH 기반으로 타겟 서버에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 또한 간단하겠죠. 또한 앤서블은 이러한 명령 모음을 야물 형식의 간단한 형식으로 관리하는데, 네트워크 장비나 가상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서 실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해당 모듈을 로컬호스트나 특정 컨트롤 노드에서 앤서블이나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대성 노드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아닌 앤서블 컨트롤 노드,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에서 네트워크나 가상화 등의 모듈 등이 실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워를 통해 가상화 플랫폼을 프로비저닝 하거나 자동화된 SOA 구축을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용 템플릿을 통해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운영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템플릿을 통해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동작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앤서블 타워를 활용한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한 번 만들고 수정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브옵스에서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능동적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설계,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의 구성은 언제든 변경 가능해야 하며 쉽게 재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는 추적 및 이벤트 로깅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하고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앤서블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 타워가 CI/CD 프로세스에서 젠킨스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이그램은 흔히 사용하는 도구들로 구성된 CI/CD 프로세스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이슈 트래킹 시스템인 지라나,
애저 데브옵스, 트렐로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업합니다. 이후 깃허브나 깃넷 같은 깃 리퍼지토리에서 생성된 소스 코드나 주석을 달아 푸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젠킨스와 같은 CI 도구에 웹훅을 트리거하여 지속적인 통합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세스는 차례로 빌드와 패키징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넥서스나 JPro와 같은 아티팩트와 같은 바이너리 저장소로 빌드 결과인 바이너리 패키지 파일을 저장소로 푸시하며 이후 CD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앤서블은 자동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CI/CD 프로세스에서 대상 환경과 프로비저닝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 다음 젠킨스와 같은 CI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앤서블은 CI/CD 자동화를 위한 좋은 도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젠킨스의 경우 쉘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거나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앱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사용되지만 이 방법은 작동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불편한 방법입니다.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에서 타워는 프로비저닝을 위해 템플릿을 기반으로 플레이북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젠킨스를 쉘 스크립트 실행기 대신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트리거하여 젠킨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통해 앤서블 타워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배포와 자동화를 수행하는 앤서블 타워는 로그가 스플렁크나 일라스틱 스택과 같은 외부 로그에 저장되기 전에 인프라 프로비저닝과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젠킨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벤트는 코드를 긴 레퍼지토리와 같은 SCM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툴을 설치하고 빌드 과정을 거쳐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수납 큐브를 통한 어떤 분석 작업이 끝난 후 넥서스에서 빌드된 패키지 파일을 푸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배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파이프라인 중간에 인프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등의 작업은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어떤 확장이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작업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앤서블 타워 템플릿을 통해 복잡한 작업을 쉽고 추적 가능하게 재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앤서블 타워는 메일 시스템으로 리포팅을 보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계정으로 로그인 후 JBoss 웹 데모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고 배포된 그룹 및 호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정으로 로그인 후 JBoss 앱 데모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앱 데모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인벤토리를 선택하고 배포된 그룹 및 호스트를 확인합니다. JBoss 웹서버의 템플릿을 통해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만들어둔 템플릿으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배포할 대상 서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면 앤서블 타워는 배포 정보를 콘솔을 통해 기록하게 됩니다. 잡을 클릭하여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에 실행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력이 남게 됩니다. 매기를 통해 해당 이벤트의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템플릿으로 수행된 잡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템플릿은 타겟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네임 배포 바이너리가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버전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실행시키면 해당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완료 시 메일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고 해당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에서 해당하는 히스토리가 가능하며 확인 가능하며 뷰 잡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레포트도 정상적으로 출력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확인됐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찍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돌아와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oss 앱 서버 쪽으로 배포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버전 정보만 1.1 버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트루로 놓고 런치를 합니다. 잡을 클릭하여 SCM을 통해 플레이북이 실행 중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템플릿으로 들어가면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확인해서 뷰 잡을 통해 해당한 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북에서 업그레이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해당하는 야물 파일들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앤서블 타워가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헬로 월드가 아닌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앤서블 타워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소시에테 제너럴사의 자동화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은 EU 내에서도 상당히 큰 은행인데요. 직원 수만도 14만 명이 넘는 큰 은행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애자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웹, 모바일 문화를 가진 팀을 만들고 모바일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리드 타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의 확장을 위한 시도였고 애플리케이션 스택으로는 Node.js와 앵귤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2개월 내에 아이디어에서 운영 배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자동화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안이었는데요. 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폭스 팀이 참여해서 주간회의에 회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탑 레벨의 전폭적인 지지로 팀 간의 사일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을 통해 우리가 배운 부분은 애자일 스타트업과 데브옵스 문화를 대규모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나 대형 은행의 합법적인 보안, 제약과 스타트업 문화 간의 충돌들을 합리적으로 권한을 분리하여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앤서블 타워를 활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관심사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타워를 통한 이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앤서블 타워가 대규모 조직과 여러 보안 제약 사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스터디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관심사 분리의 예인데요. 어디나 그렇듯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빌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은 대부분 개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개발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의 경우 개발망과 운행망이 분리되어 있으며 젠킨스는 개발 네트워크 쪽에, 앤서블 타워는 운영망 쪽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과 개발, 환경별로 구성 환경이 상이할 때 설정들을 분리하여 젠킨스 앤서블 타워를 통해서 API를 호출을 함으로써 액세스함으로써 운영과 개발에 대한 적절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타워를 통한 구성을 할 경우 보안의 이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DMZ와 같은 보안 영역을 격리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타워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즉 RBAC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의 업무 분리뿐만 아니라 컨텐츠 자동화의 이 모든 측면에서 세부적인 어떤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도구를 통합하여
중앙 집중식의 위치 컨텐츠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은 앤서블과 앤서블 타워를 통한 자동화를 통해 로컬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단순하며 간단하게 구성 가능한 앤서블의 장점을 정말 풀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14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11개의 프로젝트를 2개월 만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 및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앤서블을 통한 CI/CD는 널리 이용되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쉘 스크립트만을 가지고 파이프라인과 자동화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앤서블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여기에 타워를 이용한 중앙 집중식 실행과 트레이스, 스케줄링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CI/CD 자동화를 구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안을 지키며 그리고 사내 표준 준수하는 어떤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앤서블 타워를 사용하게 되면 보안 및 운영 관점에서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화를 구축하려는 곳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자동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해결책으로 앤서블 타워를 파이프라인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